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다는 이준석. 지금은 거의 뭐 정치평론가, 정치예언가, 그는 정치무당 이 수준의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직 당대표라기보다는 워낙 이 일종의 관종 행태를 보이고 있죠. 본인이 계속 잊혀지는 것이 더러운지 본인을 그래도 불러주는 좌파 라디오가 있죠. 공영 라디오가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데 여전히 그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냅니다. 저는 가급적 그것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말의 가벼움, 또 워낙 본인이 게임하듯이 정치를 하고 정치 뭐 기술자처럼 이렇게 행태를 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있는데 도저히 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패론적인 발언이 있었고 또 이중적 행태가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를 드리고 이준석의 운명, 뭐 이준석의 운명이 뻔하죠. 이제 뭐 정치권에 다시 본인이 주역으로 등장할 일은 없습니다. 정치 평론을 계속 하든지 하다가 지금 경찰 수사가 하나 남아 있죠. 그 무고죄에 대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사법 처리도 받고 그런 그 형편이 될 텐데 어쨌든 본인도 그런 것이 불안해서 그런지 상당히 가급적이면은 모든 매체 자기 자신을 불러주는 매체는 지금 다 나갑니다. 여전히 좌파 성향의 매체 또 유튜브 채널 그런데 나가서 자기 말을 감정을 여과 없이 막 쏟아내고 있죠. 자, 그 과정에서 지금 패륜성 발언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이준석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전직 대표라는 자가 악담을 퍼부었죠. 이번에 선거에서 18%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질 거다. 자, 이 18%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4년 전, 3년 반 전이죠. 2020년 총선 때 강서구 가벌병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이겼는데 그 평균 득표율 차이가 17점 몇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번에도 18% 질 거다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는데 악담을 퍼붓고 나서 실제로 이 17% 남짓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또 마치 무슨 본인의 신통력을 발휘한 것처럼 일부 언론도 또 무작정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또 충돌했죠. 안철수와 이준석은 완전히 앙숙입니다. 이준석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2번이나 안철수에게 졌죠. 그리고 그때 대선 과정에서도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반대해서 자칫 선거를 망칠 뻔했던 그런 인물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갑자기 이 패배 원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원인을 느닷없이 안철수에게 또 돌리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그 지원 유세에 나가서 상대방 후보 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중에 지나가던 시민, 아마 그 민주당 지지자겠죠. 시민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 유머로 받아들이면서 네, 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았죠. 유머스럽게 받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앞에 건뚝대고 이준석이 이 시민에게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그것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안철수는 제명운동, 이준석 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제명 서명을 받고 있죠. 이준석은 아픈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 안철수를 아픈 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제 갑자기 이제 이런 분위기를 돌려보려고 했든지 뭐 제명운동까지 막 벌여주고 하니까 이것을 또 그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작정을 했는지 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회 소통관에서 여기서 울먹이는 모습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접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성접대를 받은 그 의혹으로 윤리위에 나왔을 때 그때도 또 울먹였죠.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울먹이면서 감성이 호소하는 이런 행태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이준석인데 이준석의 기자회견 뭐를 하든 이것이 일반 신문에는 실지를 않습니다. 이 신문에는 지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은 더 이상 뉴스메이커가 아니죠.
신문에서. 그런데 인터넷, 그리고 그 신문의 인터넷판, 인터넷 신문, 여기서는 뭐 지면이 뭐 제한된 게 없으니까는 무한정이니까는 이준석이 무슨 말 하면 다 실어주는. 그래서 이준석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정치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한겨레 인터넷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기자회견 한 건데, 자, 한겨레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울먹인 이준석, 윤 대통령 안 바뀌면 총선 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마치 뭐 예언을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모욕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고 그 전에 뭐 지방선거 자기 때문에 이겼다, 대선도 자기 때문에 이겼다, 이런 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또 늘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형법상 항명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최수건 그 상병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막말까지 하면서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제 한겨레가 간결에 북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 연출된 겁니다. 연출됐다는 정황을 제가 잠시 후에 다른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또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를 목적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안철수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나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아픈 사람. 뭔가 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떼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진영입니다. 같은 진영. 지금 현재. 그런데 본인이 선거에서 2번이나 지고 또 그전에 안철수에 대해서 막말을 하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고 이런 악감정이 있다고 해서 본인보다 나이가 거의 뭐 아버지뻘 가깝습니다. 아버지뻘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식의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당 대표를 맡았었던 겁니다. 자, 인터넷 매체 중에 더 퍼블릭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정치 관련 심도 깊은 기사를 많이 게재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더 퍼블릭 기사. 오늘 어제 저녁에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입니다. 눈물 흘린 이준석, 윤 대통령의 미 엑스놈 막말 파문, 미친놈이라는 이야기죠. 윤 대통령의 미 엑스놈 막말을 했다.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이준석이 최근에 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친놈이라는 취지의 막말을 해서 파문이 예상된다. 유튜브 채널, 날짜가 좀 됐습니다. 지금 17일인데 지난 4일에 유튜브 채널 함익병, 그 의사 함익병 있죠. 함익병에 출연을 해서 저는 살다가 이런 미친놈들은 처음 겪어본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나온 과정이 자기가 당대표를 하다가 성상납 사건으로 징계를 당해서 물러나야 했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런 살다가 저는 이런 미친놈들은 처음 겪어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미친놈이 누굴까? 함익병 원장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준석이 미친놈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니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30%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30%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이 그 사람들이 오른쪽 성향에 강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미친놈이라고 한 것이 그 30%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다.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다.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정치권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플레이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놈들은 처음 봤다는 것이다. 자기를 징계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30%의 존재는 저는 항상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함익병 원장이 아니 그런데 그 30%에 올라타서 자기의 생계 수단으로 삼는 정치인이 있다. 또 이렇게 또
보완해도 합니다. 생계수단으로 삼는 정치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이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다.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장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미친놈 이렇게 가리킨 셈이 되는 것이죠. 듣고 있던 함익병 원장도 그렇게까지 비판해버리면은 이준석의 정치 입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말을 쏟아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준석의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린 게 다 연출된 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같은 더 퍼블릭 기사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준석이 16일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비판하는 등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해병대 채모 장병, 서희 초등학교 사건 등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느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죠. 자, 그런데 이 더퍼블릭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은 이준석은 해당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소통관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소통관은 이제 국회에서 기자실이죠. 기자실 그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연신 웃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 사진을 보면은, 독자적인 사진을 보면은 한 다른 사람 3사람과 이준석까지 4사람이 있는데 이준석이 계속 웃으면서 이 대화를 나눴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올라가서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연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권에서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준석이 보였던 눈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비판의 눈초리도 제기가 됐고, 안철수 의원은 악어의 눈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악어가 먹이를 사냥하기 전에 침에 입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안에 침이 고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눈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패륜이죠. 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신당 이야기, 대구 출마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6개월 남은 총선 전에 지금 검찰로 아마 송치가 됐습니다. 경찰을 수사하다가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무고죄, 성접대 의혹, 거짓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강용석 쪽에서 무고죄로 제소를 했고, 그것이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죠. 자, 그 수사가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이준석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이 아니라도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지금 조급합니다.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에 쇄신을 한다고 했는데 선출직,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있고, 사무총장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임명직만 교체했죠. 거기에 대한 민심이 싸늘합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여당 TK 사무총장 임명에 고육지책 황당하다 시끌 영천의 이만희 의원이 됐죠. 동아일보는 일면 사이드톱에서 중간톱에서 여당 수도권 위기론에도 사무총장의 TK 친윤 안친 김기현. 중앙일보는 아예 토끼사입니다. 민심 더 싸늘해지는데 감동 없는 김기현 2기. 그래서 여당 지지율 윤정부 들어 최저로 급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새 사무총장의 친윤계 TK 이만희를 앉혔다. 이만희 새 사무총장은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수행단장을 했었죠.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총선 공천도 용산이 주도한다는 뜻이다. 당내에서는 돌려막기 인선으로는 민심을 못 돌린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체제가 계속 끼어질지 이 부분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혁신기구를 띄우겠다, 선거기획단을 서둘러 만들겠다, 또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겠다, 이런 몇 가지를 내놨지만은 아직은 다 시큰둥한 반응이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정말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실행을 하지 못한다면은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룰 수 없다는 그 여론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좀 분발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이슈 위기의 여건해서 윤 대통령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강화하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주문을 했다.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 고 주문을 했는데 이 당부가 나오기 전에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 치고 나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변화에 방점을 두고 해설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변화에 방점을 둔다면은 그리고 이 메시지를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하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방점을 두면은 김기현 체제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일단은 김기현은 그것이 아니고 변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차분하고 지혜롭게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빼고 차분하게 지금 임명직부터 교체를 하고 무슨 혁신 기구를 띄우고 이런 방안을 내려놓은 것이겠죠. 변화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고 차분하고 지혜롭게 여기에 방점을 뒀다고 김기현 대표는 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치 생명도 위태위태하죠. 어제 위정교사로 기소가 돼서 이게 총선 전 1심이 나오면은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다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작 몸통 의혹입니다. 최근에 최재경 전 중수부장을 사칭해서 김병욱 7인의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현 씨가 윤석열 당시 중수부 이과장이 마치 수사무마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무마에 관여를 한 것처럼 또 하나의 조작된 녹음이 나왔었죠. 그 녹음이 지금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녹음을 만든 최재경 쪽이 아니고 김병욱 보좌관, 김병욱 팀, 이 김병욱 팀에서 이것을 좌파 매체에 몇 군데에 넘겨줬는데, 이것을 받아서 보도한 허재현이라는 그 사람은 진짜 최재경인 줄 알고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그때 몇 군데 줬는데 이것을 가짜라고 해서 보도를 안 한 데도 있다. 자, 그런 단독 기사가 오늘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서울신문 보시면 녹취 음성 최재경 아니어서 보도 안 해. 진보 성향 유튜버 발언에 주목하는 검찰. 자, 뭐냐면 검찰이 이 최재경 녹취록의 존재를 전해 들었지만 최재경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보도하지 않았다는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발언에 주목하는 것으로 검찰이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 열린공감TV 극좌파 매체죠. 가짜뉴스도 막 만들어내는데, 어쨌든 검찰은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 인터넷 매체 리포액터를 통해서 녹취록을 보도한 허재현 기자가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 알았으니까 이거 가짜라는 거 이게 나눠주면서 이거 가짜야 하고 다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자기들끼리 또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허재현이 정천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시작됐는데, 열린공감TV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전은 2022년 2월 초 허재현으로부터 녹취록이 있다고 직접 들은 당사자 중 한 명이 자기다. 이 정천수 대표라는 사람이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허재현이 중수부장 녹취라고 주장했으나 본인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데스크 역할을 하는 열린공감TV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천수는 서울신문과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허재현에게 녹취록 진위를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음성을 재현한 파일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찌됐든 원본이 아니라고 해서 보도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허재현은
이거 가짜야 이야기 해놓고는 자기는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그 허재현 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쨌든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단순 오보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지금 포착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 또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몸통은 이재명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정황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6면입니다. 새 대법원장 안 뽑히면 진보 김선수가 내년에 인사를 맡는다. 어제 대법관 회의가 있었는데 2월에 정기 인사 그대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이 공식 상태죠. 그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부결시켰죠. 이균용 후보자. 그래서 계속 안 뽑히면은 내년 2월에 인사를 하는데 지금 그 명수위의 선수 극자 성향의 이 판사 지금 김선수 대법관이 인사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처럼 진보 판사들 요직에 앉힐 우려가 있다. 자, 결국은 이재명이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35년 만에 인준을 안 해주는 자 그런 농단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10월 1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